지정할 수 있는 규모. 자, 이때 바로 이 생각나야 돼요. 주상자생 공외. 자, 주상자생 공외 1만, 3만, 30만이. 그러면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1만이 있어요. 공업은 3만. 도시지역 외에는 30만. 시험 나올 때 도시지역 외란 계획관리지역. 이게 도시지역 외라고. 여기 보세요. 일단 주상자생, 주, 상, 아. 주상자생이 주상 1만, 3만, 30만 있어요. 그러면 공 3만. 그리고 5번에 계획관리지역이 외라는 건 3만. 그래서 답이 5. 그러니까 주상자생 공에 딱 외워두시면 4번 도시개발 조합.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건축물 아니죠. 우리 정비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조합은 토지 건축물 소유자인데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로만. 그리고 소유자지 지상권자 아니죠. 우리 정비조합의 재개발 주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소유자 속에 지상권자도 들어가죠.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은 지상권. 그렇지 않은 것은 1번 답 벌써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4개는 전부 2번 도시개발조합 설립하려면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지정권자. 개발법에는 개발법에 건넌 자, 환지계획인가만 시공정자. 그 외에는 모두 지정권자. 그랬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도 지정권자로부터. 그리고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7명 이상이. 밑에 적어봐요. 정비조합 추진위원회. 정비조합 추진위원회는 5인이. 도시개발조합 7명. 조합 설립 개발법의 동의 가장 일반 동의. 한지방지 개발계획 수립하고 조합 설립. 면 3분의 면 4인 2분의 4번 공유일 때는 한필지 토지 소유권을 두 이상이 공유할 때는 대표하는 1인을 소유자로 본다죠. 부분 소유일 때는 각각 5번 조합 설립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언제 설립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그자는 동의자 수에서 동의자 수에 포함한 1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틀린 1번 2차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넓은 구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한 번에 하지 나눠가 또 옮겨가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든 정비사업 또 순차개발. 2번 혼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 3개지. 수용 방식, 한지 방식, 혼용 방식. 혼용 방식 한다는 것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병행하는 거예요. 네, 양쪽을 분할해가지고 할 수 있다. 분할하지 않고 분할 혼용. 2분
수용 방식 변경 경우가 여러 가지. 어쨌든 변경 후 방식 자, 4번 어떤 경우에 수용 방식 어떤 경우에 한 또한 토지를 판 토지 교환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공공시설 설치 필요 나올 때도 환지 방식으로 하면요. 종전토지에서 환지로 갈 때 면적이 줄어들어요. 땅을 떼내니까. 근데 이 땅 가지고 도로 등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장군수 입장에서 각종 공공시설 설치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수용 방식으로 하면 전부 토지 매입하는데 공공시설 설치 필요할 때 방식 수용 방식.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세입자에서 주택 도시개발 사업이든 정비사업 그래서 틀린 것은 반지하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주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때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받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계획 작성해서 시군구청 계획 작성에 종전토지 대신 종전토지의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사업 기간 중에는 토지 소유권은 종전토지에 있죠. 소유권이 있는 토지고 환지는 나중에 바꾸죠. 그러면 종전토지의 여러 가지 조건, 환지의 여러 가지 조건 비교 어떤 조건? 위치, 꼭, 이용사, 위지면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건 사익이 같도록 이게 보기 그것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적응 원칙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면 평가를 받아야 누구로부터 개발법에서 환지계획만 그 외에는 이 자리에 지정권자인가 하면 틀리겠죠.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 안에 이쪽에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하면 이 학교를 용접 학교는 그리고 다른 곳에 대체 공공 그리고 이걸 관리 책임이 그러면 이 토지는 용도 폐지됐죠. 학교 지어 연결성 용도 폐지. 그럼 이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은 다른 곳에 다시 환지를 정한다. 환지 정할 것 같으면 어때요? 시행자는 이거 대신에 학교 지어서 넘겨주고 환지에서 또 넘겨주고 시행자는 시행자는 2개 주고 1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환지를 정한다는 건 환지 정해서 그러니까 환지를 정한다 안 정한다? 정하지 한다. 그리고 이 토지는 어디에 써야 돼? 사업에 써야 되죠. 사업에 쓴다는 건 다른 토지 대상 그러니까 대체 공공시설 넘겨주고 토지에 대해서 다시 환지를 정해서 2개 주고 하나 받는 거죠. 환지를 정하지 한다. 토지는 다른 토지
나온 곳에 다시 환지 정한다는 하지. 그리고 이 토지는 다른 토지 대상 하에 시한지. 시한지가 뭡니까? 동지 대신에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어떤 아파트 같은 거 토지 대신에 토지 주지 토지 대신에 건축 토지 아파트. 자, 그러려면요 사전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하기 전에 입체한지 공고를 한다. 토지 대신에 건축물 받는 건 입체한지. 그러면 정비법에 분양 신청 받아. 입체한지 신청을 받아. 토지 대신에 건축물 받고 싶은 사람 안내 입체한지. 그럼 환지 계획에서 토지 대신 건축 받겠다. 입체한지 정의할 때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가 아니고 동의라는 건 전체에서 몇 번에 몇 이상 동의 이 말이고요. 신청은 개별 신청이죠. 개별적으로 토지 대신에 건물 받고 싶은 신청. 그 자리 아니고 신청이다. 이런 용어 있겠습니다. 입체한지 신청이지. 동의는 전체적인 동의. 그래서 4번이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거 하나씩 고쳐 나가면 돼요. 5번 자, 면적을 늘려서 환지죠. 예를 들어서 원래 토지가 50평인데 환지를 하니까 10평이 나와. 같은가요? 30평이 적으니까 옆에 다른 토지 평을 맞죠? 근데 원래 토지가 30평인데 환지를 하니까 15평이 나온다. 15평 가지고 정환하기도 곤란하죠. 그건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 형상금지 대상 제외. 가속 틀린 건 1번 환지 예정지 지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이 3년에서 5년 장기간입니다. 자, 시행자가 한쪽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기간 중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이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네에는 관리처분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 불가합니다. 왜? 전부 건축물 철거하고 짓는데 사용하다 사고 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사용 수익 불가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지가 시행자가 한쪽에 뜯닫고 있는 토지 가까운 땅을 그래서 농지로 사용 수익. 근데 시행자가 언젠가는 이쪽으로 사업 옮겨오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는 사업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유자고 임차권자고 계약 기간도 있고 한데 바로 사용 수익 되면 문제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소유권 임차권은 여기 그대로 놔두고 사용 수익권만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이렇게 따로 예정지. 그럼 환지 예정 지정은 하여야 한답니까? 필요한 거는 진짜 필요 없는 토지는 예정 할 수 없어요. 여기 환지 예정 지정 하여야 한다. 풀립니다. 자, 그리고 환지 예정 지정하면요 소유권 임차권이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임차권은 종전 토지 남아 있고 사용 수익권만 환지 예정 지정. 자, 근데요 예정지 지정할 때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가 될 물건이 있을 때는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조정할. 그러니까 3월 1일 날 예정지 4월 1일부터 사용하라. 요 4월 1일이 바로 효력 발생일이죠.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권리를 즉 소유권 임차권 사용 수익은 그리고 사용할 목적 부분을 정한 여기는 소유자 예정 지정했다고 사용 수익권만 옮겨가는 소유권 임차권을 이전하는
또 소유권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 소유권 임차권은 종전토지 남아있다. 근데 이 사람의 환지예정지를 자신의 종전토지로 하는 소유자, 뭐죠? 현재 여기 소유권 있는 자들이. 그럼 내 토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사용수익을 방해 거부할 수 있는 것. 그 대신 억울하면 이의실 판은 제기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종전토지의 임차권. 여기 소유자 있었는데 임차권자도 있다 이거죠. 그럼 소유자가 예정지 지정받아 사용수익을 임차권자는 임차권자도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한지 처분 공고할 때까지 종전토지를 사용. 소유자가 옮겨가면 임차권자도 옮겨가서 종전토지를 아니고 뭐 예정지를.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어? 자, 3번. 환지 예정지에서 옮겨가서 보니까 소유자는 여기, 임차권자 여기. 근데 옮겨가서 보니까 종전토지하고 예정지의 가치가 다른 거죠. 그럼 소유자든 임차권자 등이든 서로 상대방에 대해 종전 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등 청구. 반대편 당사 계약해지 권리. 근데 그걸 언제까지 효력 발생 해주죠. 자, 뭐라고요? 인여 등의 계약해지 권리법 효력 발생일 60일 지나면 할 수. 자, 그 다음 만약에 소유자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할 때 혹시 임차권자가 있다. 임차권자가 사용할 부분, 임차권자가 있으면 권리 임차권자가 사용할 부분 5번 채비지 용도로 환지. 이게 이제 좀. 자, 여기 어떤 토지? 갑소유의 토지. 이 토지가 지정자가 채비지로 적. 그러면 역 갑소유의 토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환지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그래요. 즉 환지 정해주고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데 보류지 가운데 일부는 채비지로 적. 그리고 이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시행자에게 소유권. 그리고 시행자가 그 처분해서 거기서 사업 비용에 충당하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시행자에게 소유권 넘어. 자, 근데요. 보류지 가운데 채비지를 정하지 않은 보류지. 저는 경비 조달 목적, 계약 등이 정하는 목적인데 그게 뭔지 누가 받는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정한 환지에 정한. 자, 근데 어쨌든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시행자에게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사 기간이 몇 년 걸리는 계속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채비지는 환지 처분 다음 날 그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는데. 그래서 비록 환지 처분 전이라도 즉 시행자한테 아직 소유권, 채비지 소유권이 안 왔다 하더라도 이 시행자가 미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 이 채비지에 대해서 다른 곳에 환지 예정지를 정해준다. 그러면 이 채비지의 현재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권이 예정지로 가죠. 소유권 여기 남아있지만 사용수익권. 그러면 이 채비지의 사용수익권 처분. 그리고 시행자가 그거 처분하면 매입한 자가 보통 건설업자들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원래 소유자 보이된다. 자, 채비지 원칙적 이전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시행자에 넘어갑니다. 근데 가장 빠른 이전 시기. 환지 처분 전에 시행자가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하고 처분하면 매입한 자가 등기했을 때 원래 소유자에서 바로. 피해를 주는 목적이 뭐죠? 사업 비용의 가란. 자, 여기 보세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는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한 경우에 그럼 비용 충당하기 비록 환지 처분 전이라도 시행자가
그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고 시행자한테 아직 여건 안 넘어왔지만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8번 도시개발 자, 개발법에는 채권이 두 가지 있습니다. 수용 방식에서 토지상환 채권하고 그리고 개발법 마지막에 도시개발 채권 두 가지.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토지 매수 자금 부족할 때 토지상환 채권하고 두고 채권 가져가는 거죠. 현금 주는 대신에 토지상환 채권 나중에 토지로 주는 거죠. 근데 도시개발 채권은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그중에서도 시도지사 자,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그거 발행하면 매입자는 나중에 원금에다 이자 가산해서 받는 이자가 시중금 하면 손해죠. 근데 사고 싶어 사는 자가 아니고요. 각종 등기 등록 인허가 같은 거 받는 자 이런 자가 의무적으로 그걸 얼마만치 사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도시개발 채권을 싼 이자로 발행해서 거기서 생기는 돈 가지고 자기 관할 구역 안에 각 시군에 도시개발 사업 자금 도시개발 자, 도시개발 채권의 숫자가 3개 나와요. 요거요. 요거 저거 50 요거 알아두면 시험 칠 때 아주 유용해서 50 했다 50 그럼 50은 상환기 5년 내지 10년 범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5위는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그리고 5는 보관기 도시개발 채권 매입한 대출받은 5년 그 상환기가 50 5년에서 10년 범면에 조례로 처음 그 자꾸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상환기간을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에서 정하도록 되십니다.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2번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매입하는데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가 매입 공작물 설치 허가 받은 자가 매입 개발행위 허가도 종류가 많잖아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많죠, 그죠? 그 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는 자가 매입하는 거예요. 공작물 설치 허가 받는 자는 매입. 2번 틀렸습니다. 그럼 옳은 것은 하고 보면 답은 1번 나왔죠. 나머지 4개가 3번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의사가 발행한다 그랬죠. 그럼 그것에 관한 이율 같은 것도 누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시도조례. 국채 같으면 기재부 장관 해도 되겠지만요. 이건 국채가 아니고 지방채죠. 시도의사가 발행하니까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시도의사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때는 기재부 장관 승인 넣습니까? 자, 어때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장관이 누구라 그랬어요?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에서는 행안부 장관 승인. 기재부 장관 아니고 행안부. 야, 공법에 여러 군데 나오죠. 지자체 관할하는 장관은 전부 행안부 장관. 5번 공공기관장이 도시개발 채권 발행자입니까? 아니다. 아까 지자체장의 발행자라 그랬죠. 근데 지자체장 중에도 현재 시도에서만 발행하지 시장 군수도 발행자 아닙니다. 요거는 법이고요. 시행령이거든요. 현재 발행자는 시도의사만입니다. 시장이 발행자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장이라고 다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 지자체장만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공기관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장, 그 중에도 시도의사만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립니다. 기관장은 발행자. 정답 1번, 19번. 정비법의 용어. 틀린
정비법에서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이 정도가 센 거고 공동 이용 시설은 정도가 약한 겁니다.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은 국제법에 나오는 기반 시설 종류가 또. 자, 여기 보세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 어린이집, 화장실 및 수도, 우판장, 경로당 정도가 약하죠. 공동이용. 자, 근데 기반시설하고 종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주의할 거는 요거. 타가소, 어린이집은 공동이용. 학교, 유치원은 기반시설. 특히 유치원 주의하세요. 유치원이 기반시설입니다. 타가소, 어린이집은 공동이용. 학교, 유치원 기반시설. 특히 유치원이 기반시설이라는 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및 수도는 공동이용. 상하수도는 기반시설. 자, 2번 주공등. 주공등 하면 주공하고 기반공타입니다. 맞아요. 응? 토지등 소유자. 정비법에서 토지등 소유자면 소유자에는 주관경 개선하고 재개발에서는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그런데 재건축은 소유자만입니다. 지상권.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재건축에는 지상권자 빠집니다. 4번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이걸 대지라고. 5번 정비 기반시설은 어떤 거요? 도로, 상하수도, 기타. 아까보다 정도가 센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뭐라 그랬어요? 상하수도가 기반시설. 아까 화장실 수도는 공동이용인데 상하수도는 기반시설. 자, 그 다음에 학교 유치원은 아까 타가소 어린이집은 공동이용이고 학교 유치원은 기반시설. 그래서 정답 3번 돼. 20번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권자. 그럼 그 위에다 적어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국장. 시도지사 국장입니다. 시장군 있어요. 근데 정비구역 시장. 다만 요 시장 앞에다가 모든이라는 말을 적어요. 모든 시장. 정비구역 지정권은 결국 모든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광대시장 다 들어가죠. 일반 시장 구조 들어가죠. 그런데 국장이나 도의사는 아닙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모든 시장 군수인데 그럼 특광대시장, 일반 시장 군수 다 들어가지만 시장 도의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옆에 광역시 안에 군수도 제외입니다. 인천광역시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아니고요. 양평군수는 지정권자 맞죠? 그 다음에 특광시의 구청장도 아닙니다. 그럼 강남구청장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정비구역 지정은 못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모든 시장 군수인데 광역시 군수 아니고 특광시 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해서 지정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못한다. 그럼 1번은 맞죠? 2번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계획 위반 맞아요.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자, 이렇습니다.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해서 특광시의 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만 할 수 있어요. 지정은 못하고. 한번 특광시의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죠. 지정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지정 신청하지 지정은 할 수 없어요. 4번 효율적 추진 위해서 정비구역을 둘 이상 구역으로 분할할 수.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둘 이상 구역을 하나의 정비 통합 결합도 할 수 있어요. 5번
서로 연접한 분리상구역 하나의 구역, 경비구역으로 또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분리상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연접한 이렇게 통합, 연접하지 않은 것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거는 연접했는데 이거는 서로 연접하지 않았는데 결합하는 거 연접되어 있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연접했든 연접 안 했든 다 결합 통합할 수 있다. 아시죠? 그 생각 안 해두면요. 처음 이렇게 문제집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연접했든 안 했든. 답은 3번, 21번. 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하든지 시장군수가 주공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든지.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조합이 합니다.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합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인데 특히 재개발 중에서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다음과 같은 공공시행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회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조합한테 안 맡기고 시장군수나 주공등 공공시행자.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공공시행. 근데 공공시행 사유 가운데 여러 개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국공유지 면적 2분의 1 이상 그러면 공시행 시장군수 다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시험 치는 사람 같으면 아주 공법, 그죠? 점수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사업 예정일을 정해. 그래서 26년 7월 1일 하고 딱 정해놨다면 그날 벌써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조차 없다 이겁니다. 원래는 사업 시행가 다 받아가지고 사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인가 신청 줬다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합이 할 의사가 시장 군수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2년이죠.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죠. 자, 저희 동네도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중개사무소에다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요. 조합 설립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요. 그럼 추진위원회 승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나서 3년이 지났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안 해요. 그럼 시장군수가 가만히 보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줬는데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인가 신청을 안 하네요. 사업을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시장군수가 내가 직접 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날로부터 역시 3년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그럼 여기 있는 숫자 33개. 추진위원회 3년, 조합 인가 3년. 둘 다 3년이죠. 3년, 3년. 그러면 경작. 셋째는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랬죠. 3분의 1 이상 아니고. 자, 그럼 앞에 나오는 숫자 2년, 3년, 3년 이런 거는 사실 여기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렇게 갈 수 있죠.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적어봐요. 앞에 처음에 2죠. 그 다음에 3, 3이죠.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 나오죠. 그죠? 응? 처음에 앞에 2년, 그 다음에 3년, 3년, 2분의 1. 국공유지 면적 하거든 2분의 1.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1번, 2번을 고쳐가 틀리게 내면 문제 내는 사람이 좀 심한 거고. 이런 거는 이걸 틀리게 내면 이거는 뭐 했는 사람은 국공유지 2분의 1 이상은 알 수 있죠. 그죠? 이거는 확실히.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연 2분의 1
소 3분의 2, 면적 2분의 1 이상, 그리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시장구조 시행을 요청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온 숫자가 뭐죠? 2분의 1 3 요청이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몇 개 딱 적어가지고 3,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요거 연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순환정비 시행. 어떤 동네 재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서울 응암동에 재개발하는데 그 넓은 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하고 일찍 차례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순환정비하면요, 여기 주택 다 지으면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는, 일반 분양하기 전에 이쪽 사람들, 설거되는 사람 사업 끝나면 옮겨가고 이렇게 차례차례 해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민간에 맡겨두면은 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가 한다? 시장구조 등이 하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3번 22번 자, 여기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를 받잖아요. 동의했다가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럼 맨 끝에 보면 동의 철회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자, 숫자가 3개 나옵니다. 3월 1일 날 동의 철회서를 발송. 그리고 시장은 철회서 접수 사실을 3월 5일 날 주중에 통지했어요. 자, 그리고 3월 7일 날 주중년에 도달했습니다. 동의 철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자, 이 문제 보면 평소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때 효력이 발생한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숫자가 3개 나오잖아요. 3월 1일, 5일, 7일 3개잖아요. 가장 빠르니까 3월 1일. 그래서 3월 1일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발송 도달 3개 있죠. 빠른. 이렇게. 그래서 통지 도달 중 빠른데. 다른 말로 도달 통지 중. 통지 먼저 하는 게 먼저 했습니다. 맨 처음에 발송은 아니고 통지 도달 중 빠른데 효력. 자,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다? 자, 이런 걸 표시해 놓고요.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한 2주 남겨놓고 혼자 공부하실 때 이제 문제지 쫙 요거 적어놨는 거 요걸 외우세요. 그죠? 그럼 그거 바짝 외우면 공법은 단기 과목 성격. 지금까지 그럼 시험을 2주 앞두고 문제지 그럼 표시해놨는 거 보시면 3. 경비사업 시행 조치. 틀린 거. 두광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합니다. 철거되는 주택 세입. 자, 재개발 사업하면 주택 철거하잖아요.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 어딘가 가서 임시로 좀 살아야 되겠죠. 그때 시행자는 사람들을 임대주택 하게 아니면 거주 주택 발생. 그래서 다른 동네 가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주의할 것. 재건축은 그런가? 재개발 및 재건축은 시행자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두광경선하고 재개발만 1번은 맞다. 2번 이때 조치를 할 때요. 시행자가 필요하다면
그 근처에 있는 국가 지자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 상황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 개인 시설이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에게 사용 신청했을 때 국가 지자체는 원칙은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다음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처분한 경우, 둘째는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국공유지인데요, 국공시설인데 사용 신청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른 자에게 사용 허가를 했는 거예요. 사업 시행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하면 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더 이상 사용 수익 못합니다. 그럼 사용 수익 못하면 계약 기간 남았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 계약 기간 남았지만 계약 해지. 다만 임료 정감 청구 그런 거 못합니다. 사용 수익 자체를 못하는데 임료 정감 청구는 없죠, 그죠? 개발 사업에서는 한지 예정 지정이나 한지 처분 후에 임료 정감 청구 계약 해지 다 있었지만 정비 사업은 사용 자체를 못하니까 계약 해지만 있는 거예요. 계약 해지 안 하면 그냥 계약 기간까지 계속 기다렸다 같이 가요. 계약 해지 돈 받을 거 받고 있는 거죠. 임료 정감 청구는. 근데 이때 계약 해지할 때 계약 해지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기타 금전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한다? 자, 그럼 계약 해지하면 임차권자가 소유자 찾아가서 보증금 돌려달라. 소유자가 아니고 시행자예요. 시행자가 이 사업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죠? 소유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에게. 그럼 시행자가 대신 내주면 시행자는 다시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거든요. 그죠? 시행자가 보증금 내주고 시행자는 다시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4번. 여기 국민주택 채권이 있어요. 주택법의 국민주택 채권도 아까 도시개발 채권 마찬가지로 그걸 발행하면 매입자는 나중에 원금에서 이자 가산해서 받는데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쌉니다. 그럼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각종 인허가 받거나 이런 자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불리한 국민주택 채권을 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사업 세액 가운데 주거환경 사업은 저소득층이 거주죠. 사람들은 그 불리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이들에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적응 안 한다는 건 매입 의무 면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그렇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죠. 그래서 밑에다 재개발 재건축은 적용합니다. 주거환경 3번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경우에 민법 기타 다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계약 기간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 기간 정하지 않거나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2년을 정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비법에 관리처분 사용 그럼 계약 기간 정하지 24번.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그럼 준공검사 받고 준공인가 받고 소유권 이전 고지. 근데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 준공검사 준공인가 누구로부터 받아요? 시장. 정비법에는 어지간하면 시행자가 사업 끝나면 시장군수에게 준.
근데 만약에 시장 군수가 시행자라면 중공인가는 필요 없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행사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시도의사가 아니고 시장 시행자가 중공인가 후에 이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옛날에 말하면 분양처분이고 개발법으로 말하면 처분 공 소유권 이전해서 고시 지자체 공부에 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시장 시장에 바로 밑에 적어봐요. 바로 밑에 시장 군수가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또 정비 계획 수립 그 앞에서 정비법자 앞에서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은 옆에 살피 국장에 보고 그는 국장에 정비법 끝에 가서 소유권 이전 고 시행자가 시장 국장에 그 정비법 보고가 세 군데 나오는데 앞에 두 개는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국장에 소유권 이전 고 시행자가 시장 국장에 보고 여기서 국장에 보고한다면 틀리는 거죠. 그렇게 이번도 틀렸다. 자, 3번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언제요? 개발법에는 거의 다 다음 날이죠.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다음 날이 빠져. 고시한 날 다음 날 소유권. 4번 소유권 이전 고시 60일 이내에 확정 측량 분할하고 관리처분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때 통지하고 소유권. 준공인가 받고 준공인가 하면 공사 완료 공고가 나고 공사 완료 고시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소유권. 그죠? 공사 완료 준공인가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관리처분계획의 정인대로 나눠주려면 해야 되죠. 확정 측량 분할 끝 줄 거 이렇게 딱 선을 꺼가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처럼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확정 측량 분할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공사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아 합격하면 준공인가를 해줘. 그리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 측량을 해요. 관리처분계 정해준 구획을 해야 되죠. 확정 측량 고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거는 확정 측량 분할 끝나고 요 뒤에 여기가 있어요. 공사 완료 고시 확정 측량 분할 그 다음에 자, 4번 틀렸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고시 있날부터 등기할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하지 다른 등기 제한입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다른 등기 제한이라고 다른 이전 고시 있날 그리고 오른쪽에다 봐요. 청산금 소멸. 자, 청산금 소멸시는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바로 차이 나죠? 다른 등기 제한은 고시일부터 다른 등기 못하는 거고 청산금 소멸시는 다음 날부터. 왜?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할 때 청산금 얼마 정해줘서도 고시 다음 날 돼야 권리가 청산금 다음 날 돼야 그날 바로 차이가 나. 그리고 한 문제만 듣고
공작물. 자, 건축 부분 건축물에 관한 건데 공작물. 다음에 것은 건축물은 아니. 다음에 물건들은 설치할 친구하고. 자, 이거 아시죠? 2m 넘는 옹벽 담장, 4m 넘는 광고 탑, 5m 넘는 태양, 6m 넘는 굴뚝. 자, 탑은 4m 넘는, 철탑은 6m 넘는. 그 다음에 8m 이하 주차장, 8m 넘는 고가수,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 자, 보세요. 탑이죠. 그 뒤에 첨탑에, 첨탑이라고. 뒤에 첨탑은 철탑하면 6m 넘는. 아직 잘못. 첨탑이라고 바뀌어버려. 어쨌든 4m는 탑이죠. 맞죠? 5m는 태양이죠. 6m는 광고는요. 4m 탑하고 광고는 4m 넘는. 그럼 그 밑에다 적어요. 6m 넘는 물뚝 철탑이에요. 6m 넘는 광고가 아니고 뭐요? 물뚝하고 철탑이에요. 골프 연습장 철탑, 기타 철탑 나오면 6m 넘는. 4번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 그리고 8m 이하 세상 다른 건 전부 넘는인데 세상은 8m. 그래서 4번 3번. 큰 문제 나오면 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